추석이 지나고 주말 현수가 혼자 집에 들러 어머니와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용돈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 말에 김순자는 당황해했다. 현수는 매 명절마다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왔는데 이번에는 50만 원만 드렸다는 것이었다. 현수는 이사를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지출이 많았다며 다음에는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순자는 이번 추석에 용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명절 당일 집에 들른 이는 며느리 은서뿐이었고 식사만 하고 돌아갔을 뿐이었다. 그래서 김순자는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이번에는 용돈을 안 받았어. 그래서 그냥 너희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지. 그 말을 들은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분명 은서에게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어머니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 순간부터 김순자는 어떤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혹시 며느리 은서가 중간에서 그 돈을? 이 일의 시작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김순자는 올해 60살이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며 특히 명절이 되면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들 현수가 결혼한 이후로 명절은 더욱 바빠졌다. 현수 부부는 항상 추석과 설날이면 집으로 들러 식사를 하고 갔다. 현수는 명절마다 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 처음 봉투를 건넸던 날 현수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니 항상 고생 많으시잖아요. 이거 받으세요. 그 순간의 감동은 김순자에게 오래 남아 있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보람이 깃드는 듯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재료만을 골라 사고 고기는 1등급으로 나물은 손질해서 직접 무쳤다. 명절 당일에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고 식탁은 항상 한가득 차려졌다. 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현수와 은서는 매번 놀라워했고 은서는 김순자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늘 칭찬했다.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는 김순자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했다. 그래서 늘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챙겨 보냈다. 은서는 돌아갈 때마다 김순자가 포장해준 음식을 가득 들고 갔다. 반찬은 일주일은 먹을 만큼 충분했고 국물 요리는 새지 않게 꼼꼼히 포장되었다. 이 덕분에 한동안 요리 안 해도 되겠어요. 그 말에 김순자는 항상 더 챙겨주고 싶어 했다. 냉장고 속 좋은 재료까지 꺼내서 보탰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어진 명절은 김순자에게 소중한 전통이자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이 깨져버린 순간이 바로 이번 추석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은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늘 기억해 두었다가 직접 만들어주곤 했다. 은서가 잡채를 유독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언제나 큰 접시에 가득 준비했고 동태찌개를 맛있다고 한 이후로는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끓여주었다. 은서는 어머니는 정말 제 취향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해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고 챙기는 것 또한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는 정말로 행복했다. 아들은 효심 깊었고 며느리도 착했으며 자신들의 가족은 화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은서에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음식을 포장할 때면 늘 많이 달라고 했고 선물들이 여러 개 집으로 들어와 베란다에 쌓여 있으면 그 중에서 고기나 고급 과일만 골라 가져가곤 했다. 처음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뜰한 성격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달랐다. 명절 며칠 전 아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추석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시어머니는 놀랐다.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대신 은서가 혼자 온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아쉬웠지만 이해하려 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 일이 우선인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며느리가 혼자 오니 더욱 정성을 들여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은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반가운 얼굴이었다. 둘은 함께 식사를 했고 은서는 예전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넉넉하게 음식을 포장해 주었다. 현수 목까지 챙겨 큰 봉지에 가득 담아 건네주었다. 은서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평소 명절마다 현수가 건네던 용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혹시 아들이 깜빡했나 싶었지만 먼저 말 꺼내는 것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우려되어 조용히 넘겼다. 은서는 여러 개의 음식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을 느꼈다. 명절이 지나도 현수에게서 안부 전화 하나 오지 않았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최근 현수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사 비용이 많이 들어 용돈을 못 준비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날 은서가 평소보다 유난히 조금만 더 주세요를 반복하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끝내 그 생각을 자신 탓으로 돌렸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스치는 의심을 곧바로 스스로 탓하며 지워내려 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며느리가 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거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명절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중 현수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회사 일 때문에 이번엔 못 가서 죄송해요. 조만간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그 문자 덕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역시 바빠서 못 온 거구나 하고 생각했다. 추석이 지나고 약 일주일 뒤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내일 점심때 혼자 가서 밥 한 끼 먹어도 될까요?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다. 아들과 단둘이 식사하는 것이 오랜만이라 반가웠다. 다음날 현수는 혼자 집을 찾았다. 며느리 은서 없이 아들만 온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은서는 어디 갔니? 아,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해서요.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현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흐뭇함을 느꼈다.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라.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잘 챙겨 먹니? 네, 은서가 잘 챙겨줘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현수의 얼굴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어머니, 이번 추석 때 용돈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그녀는 놀랐다. 뭔 소리야? 현수는 매년 명절마다 100만 원씩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사 비용 때문에 50만 원만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 명절에 용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번엔 용돈을 안 줬는데.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은서한테 100만 원 봉투를 드리고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순간 그녀의 마음에 다시 의심이 스쳤다. 설마 은서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리는 없지. 저녁 무렵 현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은서는 분명 신발장 위에 봉투를 두고 왔다고 했다. 그녀는 집 안을 사사치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은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은서는 분명 신발장 위에 두었다고 답했고 다음날 직접 와보겠다고 했다. 다음날 은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어머니, 여기 있네요. 은서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디 있었니? 신발장 위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못 보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다. 어제 분명 그 자리를 여러 번 확인했었다. 분명히 없었는데. 은서는 미소를 띤 얼굴로 그러나 은근히 나를 세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불편함이 서늘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은서는 오히려 그녀에게 잘못을 돌리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욱 당황스럽고 난처했다. 아, 그런가 보네. 미안하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봉투를 못 받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었다. 은서가 돌아간 뒤 그녀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러나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꺼림칙한 느낌만이 남았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 그녀의 생일이 되었다. 현수와 은서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생일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그녀를 초대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고 분위기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은서가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용돈이 최고죠. 그녀는 고마움으로 웃으며 봉투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런데 다음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봉투 안에 편지 읽어보셨어요? 편지? 편지가 있었니? 현수는 분명 자신이 처음으로 쓴 편지를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편지가 없었다. 편지가 없었는데. 그럴 리가요. 이번에 용돈 300만 원이랑 편지 넣어서 드렸잖아요. 그녀의 머리는 순간 새하얘졌다. 현수는 300만 원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50만 원 뿐이었다. 현수야, 봉투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어. 전화기 너머로 현수의 당황한 기색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은서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30분 후 다시 걸려온 전화. 어머니, 은서도 모른다고 해요. 분명 300만 원과 편지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번 추석 때의 일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현수는 분명 돈을 줬다고 했지만 그녀가 손에 받아든 건 일부뿐이었다. 그리고 매번 그 중간에는 은서가 있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었고 정말 어딘가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지난 일을 하나씩 되짚었다. 이상하게도 현수가 직접 건네지 않고 은서를 통해 전달된 경우에만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정말 은서가 중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며칠 후 은서가 약속이 있어 자리를 비운 날 그녀는 현수와 단둘이 만났다. 현수야,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나 해도 되겠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현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되는 일이 많았다. 결국 그녀와 현수는 조용히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때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다. 사실 그녀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의심의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은서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세심하게 관찰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은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은서는 평소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여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기도 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어머니는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흔들리곤 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확실히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친척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현수가 출장으로 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수는 이번에도 은서를 통해 축의금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출장 가니까 은서가 대신 축의금 전해드릴 거예요. 전화를 받는 어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 알겠다. 50만 원 준비해서 은서한테 줄 테니까 잘 받아서 꼭 확인해 보렴. 그렇게 말하며 현수도 어딘가 마음 한편에서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주말에 은서가 찾아왔다. 평소처럼 환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현수는 출장 잘 갔니? 네,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은서가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현수가 전해달라고 한 축의금이에요. 고맙다, 은서야. 봉투를 받으며 어머니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5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기를. 제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것이기를. 그러던 중 은서가 화장실에 갔다. 그 순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결국 확인하고 말았다. 안에는 20만 원만 들어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찾아왔다.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다. 문득 나머지 30만 원이 은서의 가방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어머니는 천천히 은서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다. 잠시 후 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장실에서 나왔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은서가 돌아간 뒤 어머니는 바로 현수에게 전화했다. 현수야, 역시 나였어. 어머니 뭐가요? 축의금 또 절반만 가져갔어. 이번엔 20만 원만 줬다. 설마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은서 가방에서 나머지 30만 원을 찾았어. 사진도 찍어놨다. 전화 너머에서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사과하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그래도 제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어머니 역시 마음이 아팠다. 믿고 아껴왔던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현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셋이서 식사하면서 얘기해요. 그래.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현수와 은서는 함께 찾아왔다. 현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은서는 여전히 밝고 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라. 어머니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다. 아마도 이 식사가 마지막 가족 식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은서는 예전처럼 감사를 전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는 은서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진실은 이제 이미 드러나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현씨는 은서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현수 역시 아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은서야, 어제 현수가 준 축의금 잘 전달해줘서 고맙구나. 현신이 먼저 화두를 꺼냈다.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은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잠시 말을 멈춘 현신은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말을 이었다. 그동안 아들이 돈을 주면 자꾸 일부가 사라지곤 했어. 은서야,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니?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금세 본래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은서는 태연하게 답했다. 정말 이상하구나. 현수가 직접 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를 통해 받을 때만 그러더구나. 이때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서야, 정말 몰라? 아는 거 있으면 솔직히 말해봐. 여보, 나 정말 모른다니까. 왜 나를 의심해? 은서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현씨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현씨는 휴대폰을 꺼내 전날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었다. 은서의 가방에서 발견된 30만 원이었다. 현수가 50만 원을 줬는데 내 손에는 20만 원이 있고 너 가방에서 30만 원이 나왔어. 이게 우연이니? 그 순간 은서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 왜 제 가방을 뒤지셨어요? 은서는 오히려 분노를 드러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돈이 뭐냐고. 현신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은서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서야. 사실대로 말해. 이제 그만해. 결국 은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 건데? 정확하게 말해.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친정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식당도 장사가 안 되고 월세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돈에 손을 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은 현신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친정이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몰래 돈을 가져간 행동에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왜 몰래 훔쳐갔니?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은서는 울기만 했다. 명확한 대답은 끝내 하지 못했다. 현수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돼. 그건 잘못이야.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긴 시간 실랑이와 눈물이 이어진 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현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진실을 밝혀냈지만 속이 전혀 시원하지 않았다. 사돈댁이 정말 그렇게 힘든 걸까? 은서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혹시 자신이 인정머리 없이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며칠 뒤 현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며칠 후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상대방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아, 사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근황을 물었다. 식당 일이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나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식당이요? 아, 저희는 식당 정리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1년이 넘었다고요? 네. 나이도 있고 해서 작년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남편과 둘이 여행 다니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엔 제주도도 다녀왔고 다음 달엔 부산도 갈 예정이에요. 사돈의 담담한 목소리와는 달리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은서가 했던 말, 친정이 힘들다던 말, 식당이 망해서 월세도 못 낸다던 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겨우 인사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로 하소연하던 은서의 음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큰일이야. 현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 거짓말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설마 그런 뻔뻔한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준비 중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랑은 더는 살 수 없어요. 며칠 후 은서는 그녀를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망설이던 은서는 초인종을 눌렀고 눈이 붓도록 울었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다. 은서는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신뢰가 아닌 의심을 불러왔다. 은서는 매달렸다. 현수가 이혼하겠다고 해요. 어머니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마지막까지 거짓말했잖니. 이것은 신뢰의 문제야. 은서의 울음은 점점 더 격해졌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은서는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나서며 절박하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며칠 뒤 이혼 절차는 모두 끝났다. 현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어머니, 모든 게 정리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요. 앞으로 어머니랑 함께 지내도 될까요?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긴 상처의 시간이 이제 천천히 지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사실 그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무척이나 외로웠던 것이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현수야. 너의 잘못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야. 그 말에는 긴 시간 쌓여온 상처와 체념,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 현수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서로에게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레 일상이 조화를 찾아갔다. 아침이면 둘은 함께 산책을 나섰고 저녁이면 어머니는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었다. 현수는 퇴근 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이제 두 사람은 단둘이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상처는 분명 컸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 했기에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때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면 거짓은 계속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눈치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오랜 세월을 겪으며 사람의 속마음을 더 깊이 볼 줄 아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 어머니와 현수는 조심스레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마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작은 관심 하나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